지난주에 했던 리얼미터의 분석이 뭐 벌써 나오려고 막 속을 보면 분석이 꽤 화제가 됐어요. 후보들이 막 이것만 맨날 하다가 그게 아니고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라는 분석을 리얼미터에 처음으로 내놨고, 자, 오늘은 그 후속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권 실장님 나와주세요. 자, 이번 주에 준비한 내용은 뭡니까? 탄핵 국가과제는 뭐냐? 국가과제와 관련된 조사를 했었어요. 거기에서는 양극화 문제라든지 경제민주화 부분이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2달 동안 탄핵 정국하고 이 국정농단 정국이 지나면서 뭐가 1등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 밑에 파란색이 충남 직전에 12월 최근에 했던 조사입니다. 1등이 지금 국가 및 관료제 관련과, 그러니까 부정부패 일소 이 부분들이 지금 1등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적 과제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아젠다고,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별로 없었고, 분배 재분배적 과제, 그러니까 진보 중도층들이 어떤 부분들에 관심이 가 있는가로 이렇게. 경제민주화 이슈가 가장 큰 이슈,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슈였는데, 네네. 그게 정말 큰 이슈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어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데 그건 확 줄어들고,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네. 나라 갈아엎어야 되겠네. 네네. 이걸로 바뀐 거죠. 네. 이런 면에서는 지금 보수 진영이 새누리당 네. 분당을 했지만 개혁 보수신당 그거 포함해서 굉장히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상징하는 게 최순실인데. 맞습니다. 최순실과 연루된 것을 해소해야 된다는 의지가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수 쪽이 굉장히 불리한 거지. 지형이. 네. 동일한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국정농단의 가장 큰 원인 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에서는 국가 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지도자의 무능함, 그리고 자질 부족,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순실로 상징되는 이 과거를 완전히 해서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네.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이름이 연루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직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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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7일 날 이제 탈당을 하고 이제 개혁보수신당에 떴으니까 네. 오늘부터 리얼미터는 2개의 정당 지지도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네. 그래서 현재의 공식적인 정당 구조하에서의 정당 지지도,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칭 개혁보수신당 아직까지 뜨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비공식적인 이제 정당 지지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들 잠시 보시죠. 그러니까 현재 정당 지지도에서 잠재 정당 지지도를 물으면은 무려 7.1%포인트가 빠집니다. 그리고 무당층에서도 5.4%포인트가 빠지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일부 3.2%포인트가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비박신당의 주요한 구성은 기존의 현 정당 구도하에서의 새누리당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일부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이 뜨면은 저렇게 갈 것이라는 것을 좀 예측할 수 있게 하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 세 주요한 정치 집단에서 이념적으로라든지 나이라든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주로 어디서 오는가. 여기 민세무, 세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서가 가장 많은 이제 숫자가 빠지는 것이 이제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민세무에 있던 중도층의 다수는 개혁보수신당으로 가고요. 근데 놀랍게도 일부 아주 좀 약하게 적혀 있죠. 국민의당에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보수층에도 그렇고요. 중도 보수층,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PK, 50대 이상. 최근에 국민의당이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은 판이 흔들리기 때문에 개혁보수신당이 뜨면은 좀 다당 구조 하에서는 보다 좀 유리해지고 지지율이 오른다는 얘기가 얼마 전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럴까라고 봤는데 아주 미미하게 보시면 13.8에서 14.2% 올랐습니다. 저 뭐냐 하면은 다른 기존의 주요 정당의 지지층은 다 빠지고 무당층도 빠졌는데 국민의당은 유지를 하거나 조금 높아졌다는 거죠. 비박신당하고 반기문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지금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즉 최소한 1월 15일 반 총장이 들어오는 1월 말까지는 컨벤션 효과가 지속되면서 비박신당이 강세를 볼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그 이후에서는 장담을 하기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이 표는 비박신당이 생기면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할 건가. 맞습니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보수, 수도권, PK 50대에서 원래 새누리당에 있던 지지자들이 비박신당으로 간다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중도 수도권 지역에 있던 민주당 지지자 성향의 사람들이 비박신당으로 간다는 거고. 맞습니다. 표는 많지 않더라도. 네, 그리고 국민의당은 약간 상승한다. 네, 맞습니다. 표가 와서 네, 네. 거꾸로. 여기서 새누리당, 민주당은 빠져나가는데 네, 네. 국민의당에는 들어온다는 거죠, 약간. 일단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네. 이제 그건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 정당 지지율로는 높지 않지만 네네. 개별 정당, 그러니까 비박신당이 10%대란 말이죠. 네네. 10%대긴 한데 근데 어쨌든 지지자들 갈라서 가져갔고 그리고 나면은 비박신당이 생기고 나면 민주당은 지금은 32%인데 29%가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16.4가 개혁보수신당 새누리당보다 맞습니다. 높다는 거예요. 예, 15.2는 새누리당이고 14%가 국민의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4, 15, 16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고 민주당이 29%, 약 30% 조금 못 미치는 정도가 된다. 생기고 나면 네네. 그 지지율 차이는 다른 정당보다 2배에 가깝지만 비박신당하고 새누리당하고 같은 성향 원래 같았으니까 요 두 가지를 합치면 민주당보다 높다. 네네. 물론 이 둘이 과연 이번 대선 정국에서 합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진 단순히 이제 예. 합쳐본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왜 이제 비표를 저쪽에 했느냐. 네. 사실상 10%대 중반의 지지율을 정당을 하는 군소정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30% 정도 되잖아요. 네. 비슷하게 맞붙을 수 있고 합쳐서 어쨌든 민주당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합치냐 가지고 뭐 DJP니 뭐 제3지대니 하는데 어쨌든 합쳐서 이기면 되는 거란 말이지. 10%대 중반의 지지율을 가지고서 독자적으로 대선을 맞이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지. 네. 함께 할 수 있는 곳은 오직 민주당하고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왜 새누리당에서 최순실 때문에 떨어져 나온 것과 국민에 자꾸 엮이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냐고. 그러다가 욕먹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제 약간 사이가 벌어졌긴 했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고리가 개헌과 반기문인 거예요. 근데 반기문을 이쪽에 데려가느냐 저쪽에 데려가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반기문이 좋겠어? 지지율이 높으니 갖다 쓰려고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 둘은 반기문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이 일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남은 그러면 친박과 비박이잖아. 저는 비박이 이길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기문은 약점이 많은 후보예요. 돈 받았다고 하는 거를 전면 부인했잖아요. 물론 뭐 전면 부인할 수밖에 없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걸 사실이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기는 반기문은 없잖아요, 일단. 근데 반기문이 여기에 들어가든 여기에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는 순간 반기문과 민주당과 삐까삐까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상은 저 그래요. 사람들한테는 저게 합리적인 선택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 정도의 지지율로서 지지율만 보면 조기 대선을 앞두고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지율이라는 겁니다. 저는. 자기들 안에서 합리인 거죠. 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3차까지 계속 탄핵 심판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였는데 70% 중반대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시켜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사실상 저 지지율로는 조기 대선을 각자가 대선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2배가 차이가 나는데 각자 떨어져서 이길 수 없으니까 합종 연행을 모색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그런데 끊임없이 비박과 국민의당만 얘기된다 이거지. 정상적이라면 생각해보세요. 국민의당과 여기랑 합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정권교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고. 복잡하게 만든 기획의 성공이라니까 자꾸. 범인은 누구? 김기춘이 그러니까 다는 성공 못 시켰지만 최소한 판을 흔들어 놓은 거야 애초에. 기본적인 판은. 그래서 거기에 혹해서 넘어간 사람들을 나는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중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하락세가 네. 좌우 대칭 데칼코마니로 되고 있습니다. 급등했다가 지금
일간이긴 하지만 어제까지를 보면은 이제 좌우 대칭형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쪽에서 좀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성은 바로 두 번째 소속 정당 지지층 독점입니다. 기본적으로 10월 1주차, 그러니까 국정농단 그 전국에 본격화되기 지금 바로 직전이었는데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의 자기당 지지층에서의 독점력이 보통 한 40% 중반이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안철수를 얼마나 지지합니까? 네. 민주당에서 문재인을 얼마나 지지합니까? 이런 네. 건데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저 정도면 50% 중후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독점력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쭉 연결시켜 보면은 지금 독점력이 계속적으로 상승돼 있고 이것이 바로 좀 탄핵하고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국정농단 전국까지는 되게 많이 활약을 했고 어느 정도 좀 소폭 오르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난주에 봤지만 떨어졌지 않습니까? 저 지지율이 계속 예. 떨어지고 있네요. 안철수는. 네. 예. 그래서 좀 당분간은 조기 대선 전국이 좀 많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양강 구도라 이거죠. 예, 맞습니다. 양강 구도가 이제 저 지표로 보면은 좀 과속화될 가능성이 좀 보인다는 겁니다. 귀국하면 확 오르겠죠. 반기문 사무총장의 기대치가 있으니까 예.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귀국하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점쯤에 소위 뭐 검증 국면이라고 하며 예. 사방팔방에서 이제 날아올 것이고 동시에 축포도 막 터지겠죠. 축포도 터지고 공격도 들어가고 그걸 본인이 이제 버텨내야 되는데 한편 다행인 것은 짧다는 거. 또 한편 불행인 것은 언론이 그걸 겁내지 않는다는 거 이제. 맞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칼을 대는 것을. 비박신당이 사는 길은 오직 조기 대선 전국에서 사실상 반 총장밖에 없다라고 그 길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반기문만 절로 못 가게 하면 얘네는 죽는 거예요. 올해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죠. 기적적인 일이. 저는 이런 일을 볼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알았어요. 뻥치지 말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헌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대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새해에는 복 좀 받아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보수 진영이 새누리당 네. 분당을 했지만 개혁 보수신당 그거 포함해서 굉장히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상징하는 게 최순실인데 맞습니다. 최순실과 연루된 것을 해소해야 된다는 의지가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수 쪽이 굉장히 불리한 거지. 지형이. 네네. 동일한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국정농단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에서는 과제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아젠다고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별로 없었고 분배 재분배적 과제 그러니까 진보 중도층들이 어떤 부분들에 관심이 가 있는가로 이렇게 경제민주화 이슈가 가장 큰 이슈,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슈였는데 네네 그게 정말 큰 이슈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어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데 그건 확 줄어들고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네. 나라 갈아엎어야 되겠네. 네네 이걸로 바뀐 거죠. 네. 이런 된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 양극화 문제라든지 경제 민주화 부분이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2달 동안 탄핵 정국하고 이 국정농단 정국이 지나면서 뭐가 1등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 밑에 파란색이 충남 직전에 12월 최근에 했던 조사입니다. 1등이 지금 국가 및 관료제 관련, 그러니까 부정부패 일소 이 부분들이 지금 1등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적 지난주에 했던 리얼미터의 분석이 뭐 벌써 나오려고 막 소개를 하면 분석이 꽤 화제가 됐어요. 후보들이 막 이것만 맨날 하다가 그게 아니고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라는 분석을 리얼미터 처음으로 내놨고, 자, 오늘은 그 후속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권 실장님 나와주세요. 자, 이번 주에 준비한 내용은 뭡니까? 탄핵 국가 과제는 뭐냐? 국가 과제와 관련 국가 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지도자의 무능함, 그리고 자질 부족,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순실로 상징되는 이 과거를 완전히 해석하고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네.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이름이 연루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직도. 네. 네. 그러니까 27일 날 이제 그 탈당을 하고 이제